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상증자 이벤트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달하는 금액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조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황의 개선의 기대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동차 쪽에서. 왜냐하면은 관세가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아지는 협상이 타결이 됐죠. 자동차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가 굉장히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에 대한 동향,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매월 1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매월 1일이면은 11월 1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 11월 3일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좋아지겠네 라는 영역 섹터들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렸었고, 수출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딜까요? 그리고 성장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그리고 연간으로 해가지고도 평균치로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출 증가가 일어났고, 이 10월 달에 종합이라고 하면은 4분기에 영향을 주겠죠. 4분기. 왜냐하면 4분기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합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출이 호조가 또 이어졌고,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뭐 사실 걱정거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고, 이제 그리고 재고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 재고 소진 이후에 또 수출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반도체는 70.8% 상승했는데 수출 금액이, 그런데 자동차는 이제 35% 하락했습니다. 이거 10월만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업일수 감소나 이런 것들 영향이 있었지만, 반도체는 조업일수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날짜가 좀 적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반도체는 늘어났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28.7%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온시스템이 껴있는 거죠. 이 자동차 10월달 수출입 동향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기존에 이거 이전에 이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10월달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돈이 쏠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현대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거 뭐였었나요? 한온시스템의 이제 매출에서 현대차 그룹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49%. 그리고 포드가 한 13%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벤츠, 스텔란티스, BMW, GM,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수출이 좀 저조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품 관련주들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방 이 고객사들의 매출 현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제 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전에 관세 적용됐던 거 소급해가지고 다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뭐 미국 차는 제외하고요, 다른 경쟁 업체들 특히나 일본 차들 대비해가지고 이 조건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재고량도 소진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월이 이제 11월하고 또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매출과 이익이다. 그리고 앞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투자에서 핵심이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유상증자 공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벤트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접근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업황 자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예전에 현대차증권도 엄청난 규모로 유상증자 했을 때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쪽에서 뭐 아무리 뭐 유상증자로 뭘 하겠다 하더라도 아니 뭘로 성장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 나오는데도 주주배정으로 나왔는데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호시스템은 좀 볼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자동차 공조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EV향 전기차 향으로는 설비 투자 많이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 또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제품 믹스 개선의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 증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전기차 향으로 2차 전지 따라가는 부분들도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EV 시장 지금 ESS 때문에 좀 좋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종목 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은 맞춰놨어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하고는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 발행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주요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호시스템은 예정된 조달 자금의 계획이 9천억이었어요. 9천억. 그리고 이 8천억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 자금으로 쓸 거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쓰이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선제적인 투자들도 좀 있었고 설비 투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채무상환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매출을 먼저 저희가 좀 추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재무적인 어떤 악조건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얼마나 해소를 하냐. 그리고 이 자동차 시장 그리고 또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자동차를 잘 파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EV 침투율 전기차가 또 얼마나 팔리느냐 많이 팔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호시스템의 매출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9천억에서 지금 제가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요 1조 1,500억까지 나와요. 1차 발행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 지키기만 하더라도 이거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발행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행가가 먼저 높게 나와야 1차 발행가를 최저로 잡을 수가 있다. 최저. 왜냐하면은 1차하고 2차 중에 계산하는 방식이 1차가 만약에 1만 원이고요 2차가 만약에 12,000원 나오잖아요. 12,000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 산정 기간이 또 한참 뒤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가지고 2차 발행가는 12,000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대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계산 방식에 정확하게 공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좀 미리 맞춰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제가 이전에 계산했을 때보다 또 늘어나서 3,310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살짝 빠져가지고 괴리율은 좀 줄었어요. 31.57%. 그래서 지금 3,310원 나오고 늘어나는 주식수 3억 4,750만 주 곱하게 되면은 1조 1,500억 정도. 1조 1,500, 2억 2,500만 원.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더 쓸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 버퍼를 더 키워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쓰고 원재료비 매입하는 거, 그 다음에 설비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발행가가 최초 예정 발행가 2,590원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왜 그러느냐?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며칠 남았냐면요. 딱 6영업일 남았습니다. 6영업일.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최종 기산일은 11월 11일이고요. 이때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대충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실적 발표한 거 이외에 그리고 적극적인 IR 활동한 거 이외에 내부적으로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엄밀히 얘기해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상승하면서 전기차 시장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연결돼서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또 2차 전지에서는 ESS 쪽으로 기대감이 또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니까, 높아지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거.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좀 있을까? 뭐 이것도 염두는 해두고 있는데요. 사실 뭐 실적에 있어서 실적이 깡패죠. 이 실적에서 환율 효과하고 그 다음에 비용 리커버리 효과, 그래서 원가 상승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좀 전가하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손해 안 봤어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율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이었었는데 달러당 이게 1400원으로 높아졌다, 이때 이익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때 이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같은 상황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출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 효과가 거기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적인 어떤 자체적인 호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었다. 하지만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발행가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권가의 또 목표가액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리포트 나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수정 거의 대부분 상향했잖아요. 상향해서 리포트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을 맞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상증자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가 중요하냐, 이제 1차 발행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2차 발행 가격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걸 종합해 가지고 확정 발행 가액 나오는데, 지금 예정 조달 금액인 9천억보다 오늘 계산으로 1조 1,500억 원인데, 확정 발행가액까지 1차, 2차 종합해가지고 확정 발행가액까지 이 수준으로,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목표가에 대해서 또 달라질 가능성 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자금을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멀리는 이제 전기차 시장 봐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 한온 시스템의 냉난방 공조장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전기차 많이 팔리면은 셀메이커인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 이제 매출 올라가고, 여기에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 매출 올라가고 이익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리튬이나 니켈 가격들, 이 원재료 광물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가 P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수출량은 그대로더라도 판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매출. 이런 구조로 한원 시스템도 좀 같이 자동차 업황과 그리고 자동차 시장과 연결시켜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보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너무 길게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내용들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관련돼서 그리고 종목 브리핑 관련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